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매거진입니다. 이 경기도가 전국에서 7번째로 하늘 위의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닥터 헬기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고 이 착륙장도 공공청사와 학교 등에 1,700곳 넘게 준비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닥터 헬기가 경기도청 잔디 광장에 착륙합니다. 119 구급대가 환자를 헬기로 옮깁니다. 헬기가 병원에 도착하고 기다리던 의료진이 환자를 응급실로 후송합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닥터 헬기 운영 종합훈련을 연 뒤 지난달 3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는 산악 구조도 가능한 소방대원 6명을 닥터 헬기에 전담 배치했습니다. 축차적으로 계속 항공전력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소방이 지금 하고 있는 수행하는 작전 상황에서 저희가 더 배가 된 전력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닥터 헬기를 도입한 곳은 인천과 강원도, 경기도 등 전국의 7곳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닥터 헬기를 24시간 운영합니다. 경기도는 또 각급 학교와 관공서 등 닥터 헬기 이착륙장도 1,700곳 넘게 확보했습니다. 민원들이 생길 수가 있고 반발도 있겠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라는 점들에 우리 도민들께서 다 동의해 주실 거로 생각됩니다. 경기도는 닥터 헬기가 응급 상황에서 이착륙을 하다 생기는 재물 손괴 등의 법적 문제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네, 지금 충청북도 충주에서는 전 세계 무예 고수들이 모이는 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으면서 경기 규모와 수준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회 현장을 김다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사각형 링에서 무에타이 선수들이 격투를 벌입니다. 태국 선수가 상대 선수의 목을 잡고 몸통을 가격합니다. 이 동작은 무에타이만의 독특한 기술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은 택견 시범 대련의 일종인 연무전을 선보입니다. 전통 무술인 택견 경기는 춤을 추는 듯한 동작과 화려한 기술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달 30일 개막한 제2회 충주 무예 마스터십은 전 세계 108개국 4,7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부터는 태권도와 무에타이, 주짓수 등 10개 종목의 랭킹 포인트를 줍니다. 그동안 랭킹 포인트는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큰 대회에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 랭킹 포인트 시스템도 적용되고 일부 종목에 있어서는 세계 선수권 대회도 함께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비인기 종목인 격투 경기가 전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지길 기원합니다. 택견이 무예 마스터십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태권도처럼 이렇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2회 충주 무예 마스터십은 충북 충주시 일대에서 오는 6일까지 열립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네, 또 다음 달에는 서울에서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올해로 전국체전이 100회를 맞으면서 첫 대회 개최지였던 서울에서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화 봉송 행사를 준비하고 마스코트 전시도 시작했습니다. 유성현 기자입니다. 1964년 열린 제45회 전국체전 모습입니다. 멀리뛰기와 달리기 모두 선수들은 흙으로 된 운동장 위를 달립니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입장식이 화려해지고 대회 규모도 점점 커졌습니다. 전국체전은 1920년 서울에서 첫 대회가 열렸습니다. 100회째인 올해 첫 대회 개최지였던 서울에서 다시 열립니다. 서울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 건 1986년 이후 33년 만입니다. 서울시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스코트인 해띠와 해온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체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해치를 광화문에 세워주신 게 아이들한테도 관심이 더 많이 가게 되고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화봉송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13일 동안 전국의 봉송주자 1,100명이 2,019km를 달립니다. 전국체전 최초로 강화도 만이산을 포함해 동서남북 4곳에서 성화를 체화합니다. 독도, 그다음에 임진각, 그다음에 마라도에서 성화 체화를 하는 것을 전 국민이 하나 되자는 그런 의미에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제39회 전국 장애인 체전을 겸한 100번째 전국 체전은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지역 73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TV조선 유성현입니다. 이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아보는 섬 기획 시리즈, 오늘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섬 57개가 모여있는 고군산 군도는 천혜의 비경을 지니고 있지만 그동안 교통이 불편해서 찾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가 생기면서 최근 관광객이 2배로 늘었습니다. 그곳을 박건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크고 작은 섬이 줄지어 자리 잡았습니다. 명사십리 백사장과 웅장한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섬 57개가 모여있는 군산 고군산 군도의 선유도입니다. 신선이 놀고 갈 정도로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군데군데 보시면 바위 같은 것도 되게 이쁘고 바다가 되게 풀어서 더 훨씬 이쁜 것 같습니다. 고군산 군도는 지난 2017년 육지를 잇는 연륙교 개통으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군산항에서 선유도까지 배로 90분이 걸렸지만 다리가 생기면서 30분으로 짧아졌습니다. 연간 150만 명이던 고군산 군도 관광객은 연륙교 개통 이후 지난해 300만 명으로 2배 늘었습니다. 3, 4년쯤에 왔을 때보다는 편해지고 교통도 뭐 좋아지고 했으니까 차로 막 돌아다닐 때도 많이 생기고. 서울에서도 2시간 반 정도면 고군산 군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섬 관광객을 위한 즐길 거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섬에 가시면은 어디서든지 해수욕, 바다낚시, 갯벌 체험, 자전거 라이딩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2023년까지 고군산 군도에 해상 케이블카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자치단체장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인구 107만의 수도권 중추도시인 용인시가 최근 SK 하이닉스 반도체 단지를 유치하면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백군기 용인시장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올해 그 용인시의 가장 큰 뉴스는 뭐니 해도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아닌가 싶은데요. 네. 120조. 사실 이 액수가 쉽게 상상이 안 가는데 네. 이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하여튼 뭐 엄청난 돈이고 우리 용인시가 아마 천지개벽을 할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반도체 생산 공장을 포함해서 협력업체가 50개 업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것이죠. 소도시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시기에 이제 일본과의 어떤 무역 관계,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도 말씀이 많은데요.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이고 이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변함없이 잘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용인을 실리콘밸리와 같은 아주 반도체 분야의 최고의 명품 도시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서 보고 느껴보기 위해서 갔는데요. 가서 이제 IT 분야의 정말 대단한 기업들을 다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가보고 엔비디아도 가보고 그 다음에 애플 이런 데를 방문했는데요. 각자 느낌이 좀 달라요. 구글은 그 종업원들의 어떤 자율성, 또 수평적인 의사소통, 그래서 어떤 기업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그 주로 AI 분야 이런 것들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한 발전이 대단한 큰 영역을 이루겠구나. 예를 들면 자율자동차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정 당국의 이제 태도인데요. 하여튼
삼성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고도 제한도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 혜택도 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야 그 삼성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인도 지금 기흥 삼성 반도체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온 SK 하이닉스까지가 기업하기 좋은 그야말로 반도체 최고 명품으로 만들기 위한 행정지원 이것을 아낌없이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의 명품 공장으로 되어지기 위한 본질은 변함이 없이 추진을 하는데 그 중에서 조금의 주민들의 아픔 이것을 충분히 저는 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대, 3대째 살고 있는 집들이 갑자기 옮겨야 된다든지 또 리타이어 해가지고 이제 정말 공기 좋은 용인에 와서 살겠다고 왔는데 이제 집 짓고 막 살려고 하는데 이제 옮겨야 된다든지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 그 다음에 정말 충격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잘 보듬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아마 내년 7월 달쯤은 이제 계획이 완성이 될 텐데요. 그리고 승인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토지 보상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착실하게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경전철이 지금 우리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전철 때문에 상당히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한데 그것을 효자 경전철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분당선과 신분당선, 인도건선과 같이 연결을 시켜줘서 경전철을 타야 될 수요 인원들을 많게 해주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 경전철을 조금 연장하는 그런 철도개혁을 수립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전철과 그 직접 연장해서 연결해 주는 방법도 있고 중간에 이제 전철과 연결하기 위해서 동백에서 구성을 경유해서 성복, 신봉까지 연결하는 전철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은 이제 구성까지 GTX가 23년도에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용인도 도시철도의 시대가 열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서쪽에는 그렇게 이제 도시철도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동쪽에는 지금 철도가 없어요. 그래서 강주까지 수서에서 강주까지 일반 철도가 되는 곳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주에서부터 우리 에버랜드를 거쳐서 원삼, 남사, 내륙을 거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반 철도를 유치하면 동서가 균형되게 철도 시대가 오지 않겠나. 또 그렇게 전망하고 그렇게 희망합니다. 우선 뭐 요즘 전부 다 이제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산율이 적은 이유는 육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일정 부분 시에서 좀 담당을 해줘야 되겠다. 거기에 가장 취약계층이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집에를 가야 되는데 집엔 또 어머니가 안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 어머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간 이것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요. 아주 지금 뭐 어머니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를 지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기본 설계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넣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공시설들이 많은데 가급적 유휴 공간이 있으면 돌봄센터를 많이 만들어서 어머니들이 자녀들 걱정하지 않고 가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재임 기간 동안에는 하여튼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한 공간을 찾아서 한 46개 정도 돌봄센터를 만들게 되면 우리 용인시에 거주하는 주부님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우고 또 생업에도 전념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네, 시장님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후반기 또 내년 시정 운영에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